할게요. 28쪽에 몰이라고 써 있습니다. 몰은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 과학, 공학, 의학 등 표준화된 소통의 도구로 사용된다. 몰이라고 돼 있고, 갑자기 또 몰이라고 하는 거 알아야겠다. 그래서 왜 저런 게 필요하냐면 너무 작아요, 얘네가. 원자, 분자, 이온의 크기, 질량이 매우 작아. 그래서 입자의 개수를 셀 때 묶음 단위입니다. 묶음 단위. 몰이라고 하는 묶음 단위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뭐 어디 가가지고 계란 한 판 주세요 이러면 30개 주거든요. 계란 한 판은 30개를 말하는 거고, 연필 한 다스, 요즘에는 요런 말을 좀 잘 안 쓰긴 하는데, 연필 한 다스 주세요 그러면 12개 줘요. 계란 한 판은 30개, 한 다스라고 하는 건 12개. 1몰이라고 하는 거는 6.02 곱하기 10의 23개예요. 그러니까 계란 한 판은 30개, 연필 한 다스는 12개, 원자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개. 묶어가지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이게 내가 원자를 뭐 100개만 어떻게 하고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너무 작기 때문에 엄청 많은 숫자를 내가 다룹니다. 근데 뭐 원자를 뭐 1000개만 어떻게 하거나 뭐 1억 개만 어떻게 하거나 이러지 않고 엄청 많이, 이거는 세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이거는 세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우주에 있는 뭐 별의 개수만큼입니다. 엄청나게 큰 수거든요. 화학에서, 그래서 몰이라고 하는 거는 아보가드로 수가 얘가 아보가드로 수야. 아보가드로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아보가드로 수예요. 그거만큼의 입자를 하나로 묶음으로 표현하는 단위로 화학에서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자, 조금 이제 여러 번 연습을 좀 하면은 사실은 이 몰이라는 게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쉽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어렵게만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편리하게 쓰려고 화학자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화학에서 몰이 사용되는 까닭, 몰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한글로 몰이라고 써도 되는데 영어로는 이제 단위로는 이제 이렇게 MOL 이렇게 써도 돼요. 1몰 아니면 1몰 이렇게 쓰면 됩니다. 1몰 이렇게 써도 되고 1몰 이렇게 써도 돼요. 이러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다. 왜 굳이 이거냐?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밝혀지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하여튼 너무 작으니까 뭐 1000개, 1억 개, 뭐 10억 개, 100억 개 이렇게 안 쓰고요. 엄청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몰은 입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묶음이다. 이게 10의 23승계 뭔지 아시죠? 공이 23개 붙는 거 아시죠? 그죠? 제곱수잖아요. 그죠? 제곱수가 아니라 이제 그 지수잖아요. 지수.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1몰에 해당하고, 분자 1몰은 나트륨 이온 1몰 이런 거는 다 1몰이라고 붙으면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몰을 기호로 n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뭘 식을 쓰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밀도 뭐 이런 거는 뭐 D 뭐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한글로는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쓰는데, 부피를 볼륨이어서 이제 V로 쓰고 질량을 웨이트여서 W로 쓰고 뭐 이렇게 씁니다. 그런 식으로 쓰는데, 몰의 기호는 N으로 많이 써요. N으로. N이라고 하는 걸로. 그 다음에 단위는 몰 또는 이제 MOL, 영어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몰이라고 말하는 거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다 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거. 그래서 몰의 기원이 여기 있네요. 라틴어로 큰 덩어리라는 의미에서 큰 덩어리라고 하는 의미이다. 뭐 쇼핑몰 이런 것도 비슷한 의미겠다, 그러면. 그죠?
근데 아보가드로 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 수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해. 또 이걸 아보가드로 수라고 해. 아보가드로는 이제 분자 개념을 도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과학자의 이름을 이제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이 수 자체를 이만큼을 아보가드로 수라고 해요. n은 이제 넘버를 의미하고 수를 의미하고 a는 아보가드로를 의미하지. 그래서 na 이렇게 쓰는데 아보가드로 넘버, 아보가드로 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건데 왜 이게 됐냐면 원자량 결정하는 거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가 있는데 얘를 12g을 재해.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 수가 1몰이라고 정의를 해요. 1몰이라고 정의를 해. 근데 그 1몰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야. 다시 이제 탄소가 있는데 일단 탄소가 질량수라고 하는 게 써있죠. 탄소라는 거는 양성자가 6개 있으면 탄소예요. 양성자가 6개 있으면 탄소입니다. 근데 어떤 애는 양성자가 6개 있는데 중성자도 6개 있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양성자가 6개인데 중성자가 7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질량수를 쓰거든요. 여기는 원자 번호고 이거는 원자 번호고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랑 같은 거고 근데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를 합쳐서 질량수라고 불러요. 전자는 안 합쳐요. 전자는 너무 가벼워가지고 안 합치고 무거운 애들 얘네 둘은 비슷하거든요. 질량이. 그래서 요거 합쳐서 질량수라고 하는데 질량수는 여기다 씁니다. 기호에 원소 기호에 여기다 12 이렇게 쓰면 질량수가 12인 탄소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13 이렇게 쓰면은 질량수가 13인 탄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차이는 사실은 화학적인 반응의 차이는 없어. 근데 질량의 차이가 있어요. 질량이. 그래서 얘 말고 얘는 한 1% 정도 있고 얘는 한 99% 정도 있어. 그러니까 아무 탄소나 말고 질량수가 12인 탄소 12g을 재서 그 안에 있는 원자의 개수를 세면은 이만큼이 돼요. 사실 이거는 실제로 센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왜냐면 이거 세는 건 뭐 불가능해요.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정확히는 6.0221406 곱하기 10의 23승계. 근데 이게 너무 여기까지 너무 이제 디테일하니까 여기까지만 이제 합니다. 이제 6.0 곱하기 10의 23승계. 아니면 문제로 날 때는 그냥 6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렇게 날 때도 해요. 나기도 해요. 그 정도의 숫자이다. 자,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를 이제 이렇게 측정하고 정의하고 이랬었던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X선 결정법으로 이제 구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아보가드로 수는 너무 많아서 여기 이렇게 써져 있네요. 우주에 약 10의 11승계의 은하가 있고 한 은하당 10의 12승계의 별이 있다고 한다. 그럼 이거 곱하면은 지수법칙 아시죠? 이거 그쵸? 그럼 지수끼리 더하면 되잖아요. 요 정도의 우주 전체에 별이 있는데 뭐 그거의 6배는 더 많은 거네. 아보가드로 수가. 그러니까 탄소 12g 별로 많지가 않아요. 요만큼이야. 요만큼 안에 원자가 우주에 있는 별의 수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작다는 거, 원자가. 일단 원자가 너무 작다. 자. 그래서 1몰 있다라고 말하면, 그냥 편하게, 나 1몰 있어. 이러면 6.02 곱하기 10에 23승계 있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다라는 거. 1몰 있다. 그러면은 6.02 곱하기 10에 23승계가 있다. 구리가 0.5몰 있다. 그러면은 3 곱하기 10에 23승계 정도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3.01 곱하기 10에 23승계가 있다. 은이 1몰 있다. 그러면 6.02 곱하기 10에 23승계가 있다. 2몰이 있다. 그러면은 12.04 곱하기 10에 23승계가 있다. 이해하시죠? 그쵸? 네. 그거를 전환을 빨리빨리 하시면 됩니다. 뭔 소리 하는지. 1몰 있다라는 거는 6.02 곱하기 10에 23승계가 있다라는 뜻이다. 분자도 마찬가지로 1몰에 물 분자가 있다. 그러면은 6.02 곱하기 10에 23승계가 있는데, 근데 물 분자는 H2O이기 때문에 물 분자가 1몰 있을 때 수소 원자는 2몰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게 1몰 있는데 한 분자에 수소가 2개 있잖아? 그래서 물 분자가 1몰 있을 때 수소 원자는 2몰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산소 원자는 1몰 있는 거고. 맞죠? 네. 숙달이 되면 이제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총 원자는 몇 몰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원자는 총 3몰 있다. 그렇죠? 왜냐면 H2O라고 하는 게 원자가 한 분자당 3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원자는 총 3몰 있다. 그래서 이온에서도 이제 뭐 염화나트륨 1몰 있다라고 하면은 나트륨 이온은 1몰 있는 거고 염화 이온이 1몰 있는 거고 이온은 2몰 있는 거예요. 이해하실까? 그쵸? NaCl 1몰 있다라는 거는 나트륨 이온도 1몰 있는 거고 염화 이온도 1몰 있는 거고 그러면은 전체 이온은 2몰 있는 거고 이해하시죠? 이렇게 빨리빨리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거를 산소 기체는 O2로 돼 있어. O2 걔가 0.5몰 있다라는 거는 산소 원자는 1몰 있다라는 뜻이에요. 곱하기 2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산화탄소 기체가 요 상태야. 그러면 얘가 2몰 있어. 그러면 탄소는 2몰 있는데 산소는 4몰 있는 거야. 맞죠? 예. 염화 마그네슘이 있어요. MgCl2. 얘가 1몰 있어. 그럼 마그네슘 이온은 1몰 있는데 염화 이온은 2몰 있는 거예요. 자, 수소 분자 2몰에 몇 개의 수소 분자가 포함되어 있냐? 그러니까 몰로 물어봤는데 개로 답하는 거야. 개로. 그러면은 1몰당 6.02 곱하기 10에 23승 개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굳이 단위를 쓰자면 이런 거야. 이렇게 1몰당 요렇다. 근데 얘가 2몰 있는 거야. 2몰. 그러면 이렇게 지워주면서 12.04 곱하기 10에 23승 개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연습하면 익숙해지면 쉬운 거예요. 근데 원래 답을 이렇게 잘 안 쓰고, 과학자들이 요 소수점을 첫째 자리로 옮겨요. 그래서 1.204 곱하기 요 10을, 여기 있는 10을 뒤에다가 곱해놔. 이렇게 10에 24승계. 답을 이렇게 써있는 거죠. 과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제 지수에 있는 그 10의 이제 그 지수에 있는 부분만 알면은 이제 몇 자리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밑에 2번 풀어보시고요. 2번. 예. 염화수소라고 하는 분자가 3몰이 있는 거예요. 3몰. 그쵸? 보면 아시겠죠? 요게 1몰인데 3 곱하기 3이니까 3몰 있는 거죠. 이해해요? 익숙해져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몰은 6.02 곱하기 23승계의 입자를 나타내면 이 수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합니다. 아보가드로 수. 염화칼슘 1몰에 포함된 총 이온은 몇 몰일까요?
이것 때문에 2몰 같죠? 그쵸? 근데 얘 1몰, 얘 2몰 있으니까, 합하면 3몰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요 상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아셔야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두 개 해서 요거 이거 하나당 1몰당 3개씩 있는 거지. 이온이. 맞죠? 메테인 1몰에 포함된 탄소 원자수는, 근데 개로 물어봤잖아, 개. 1몰이 맞는데, 개로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해? 그쵸. 그쵸. 그리고 수소 원자는 그거의 4배죠, 4배. 이해하세요? 한 분자당 수소가 4개 있잖아요, 그쵸? 메테인이라고 하는 애는 요거 하나당 탄소는 하나, 수소는 4개니까 탄소 원자 수는 요건데 수소 원자는 4배죠, 4배. 그럼 곱하기 해서 쓰면 되는데 이렇게만 쓸게. 그쵸? 그래서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원자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질량도 매우 작기 때문에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다. 그러니까 뭐 계산을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작으니까 한 개만 일이 없어요. 그럴 일이. 한 개만 뭘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묶음 단위로 쓸 건데 앞에서 배운 1몰계만큼 모였을 때로 쓸 거야. 1몰계만큼 모였을 때로. 그래서 이 하이탑 있죠? 화학 먼저 할게요. 화학 먼저. 그래서 서로 다른 원자의 질량을 비교할 때 실제 질량 대신에 상대적인 질량을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상대적인 질량이라는 거는 기준을 세워서 탄소가 기준인데 탄소에 비해서 뭐 12분의 1밖에 질량이 안 나간다. 그러면은 탄소를 12라고 했을 때 그 12분의 1밖에 질량이 안 나가는 애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질량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준값에 대해서 얘가 뭐 몇 배냐 뭐 요런 거를 이제 비교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원자량이라고 하는데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너무 작아요. 수소 원자 한 개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g이에요. 그래서 3개도 어렵죠. 167 이렇게 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묶어가지고 이제 많이 묶어서 사용할 건데 그 묶음이 아까 배운 1몰이야 1몰. 1몰만큼 묶어갖고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동위원소 개념이 좀 있어야 돼. 동위원소. 아까 잠깐 얘기한 건데 동위원소라고 하는 거는 아까 탄소를 예를 들었죠. 양성자수는 똑같아. 양성자수는 똑같은데 중성자수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왜 그러냐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다르게 있어요. 다르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성자가 6개인데 중성자가 7개 있는 경우도 있고 양성자가 6개인데 중성자가 6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질량이 다른데 근데 화학적으로는 별일이 없어요. 둘이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화학적으로는 그냥 똑같아. 그렇게 존재를 해. 존재 자체를 탄소라고 하는 애들은 12도 있고 13도 있어요. 그런데 비율이 탄소는 안 나왔나? 탄소는 안 나왔네. 비율이 여기 있구나. 탄소가 12짜리가 98.8%가 차지하고 있고 13짜리는 1.1%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이루고 있는 탄소도 98.89%는 10이고 나머지 1.1%는 13짜리예요. 근데 그 10이랑 13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화학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 근데 이제 질량에는 차이가 있어. 그래서 원자량을 이제 어떤 애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12도 있고 13도 있는데 12가 훨씬 많잖아. 그러니까 12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12. 탄소 12를 기준으로 삼아. 얘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원자들의 질량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비교한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한다. 원자량이라는 걸 쓸 때 그냥 몇 그램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만 써요. 숫자. 탄소에 비해서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숫자만 씁니다. 상대적인 질량 B가 돼요. 수소의 원자량이 1이다 라고 하거든요. 사실 1보다 1. 얼마만 이렇게 되는데 그냥 거의 1이기 때문에 1로 쓰면 되는데 1은 탄소를 12로 정합니다.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정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탄소에 비해서 12분의 1의 질량을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12분의 1의 질량이 됩니다. 그래서 원자량을 이용하면 원자들의 질량을 단순히 크고 작다고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적인 크기를 수치적으로 표현하여 몇 배 차이가 나는지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어렵게 나타냈는데 어찌됐건 이제 정확하게 비교할 수가 있어집니다. 탄소 원자 1개랑 수소 원자 12개랑 질량이 같아요. 얘가 원자량이 10이야. 원자량 10이야. 그러면 얘는 12분의 1이니까 이 하나는 1이야. 원자량이 1이 되는 거야. 근데 원자량 얘가 10인데 4개랑 12짜리 4개랑 탄소 원자는 원자량을 모르겠는데 3개랑 질량이 같아. 그러면은 얘는 얼마겠어요? 16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산소의 원자량은 16으로 정해집니다. 탄소의 원자량은 16이에요. 탄소가 10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계산하는 거 아시겠어요? 이제 탄소 원자량 얼마냐? 그러면은 요렇게 식 써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산소의 원자량은 탄소의 3분의 4배다. 탄소가 10이거든요. 12. 그거의 3분의 4배. 그럼 16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자량은 상대적인 질량 값이기 때문에 그람과 같은 질량 요런 단위는 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탄소가 12g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탄소의 원자량은 다른 거에 비해서 12만큼의 뭐 12만큼이다 뭐 이런 소리고, 수소는 1이고 헬륨은 4고 질소는 14고 16이고 23이고 27이고 35.5. 근데 갑자기 얘는 또 35.5죠? 이상하지? 하여튼 요렇게 붙이면 되긴 해. 붙이면 되긴 하죠. 왜 35.5일까? 뭐 이거는 이제 뒤에서 봅시다. 근데 이게 대부분 여기 질량수랑 같아요. 질량수. 여기 밑에 쓰는 거는 원자 번호고 위에 쓰는 건 질량수인데 질량수랑 원자량이랑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 질량수가 있어요. 14. 질량수랑 같아요. 8번인데 질량수는 16이거든요. 질량수랑 같습니다. 얘가 11번인데 23이야. 그러면 이거는 양성자는 11개 있는데 나트륨 같은 경우에 중성자는 몇 개 있는 거죠? 12개 있는 거예요. 12개. 네. 그러기도 해. 네. 항상 양성자나 중성자 수랑 똑같은 게 아니야. 나중에 이제 우라늄처럼 양성자 수가 많아지면 235 뭐 이렇게 되거든요. 중성자가 훨씬 많아요. 그래야지 원자가 좀 유지가 돼요. 왜냐면 양성자가 많아지면 서로 밀어내는 척력이 세지기 때문에 이거를 중성자가 붙여놓는 거거든요. 중성자가 얘네들을 붙여놓는 거예요. 중성자가 많아져야 돼. 그래서 양성자 수가 늘어나면 중성자 수가 비슷하게 늘어나긴 하는데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져요. 자, 일단은 상대적인 질량 B다. 이게 원자량은 상대적인 질량 B다. 요거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존재하는 원소들이 하나만 있질 않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런 식으로 동위 원소가 존재를 합니다.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만 있으면 수소인데 중성자가 붙어있는 수소도 있어요. 그럼 이게 얘보다 무겁거든요. 그래서 무겁다라고 해서 중수소, 무거울 중, 뭐 이렇게 중수소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질량수가 2가 되죠. 얘는. 왜냐하면 중성자 하나, 양성자 하나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3중수소, 이제 뭐 3배 무거운 거죠. 이건 3중수소고 질량수 3이 돼. 근데 양성자가 어차피 하나니까 전자는 하나만 붙어 있어요. 그래서 화학적 성질은 같은데 원자량이 다른 거죠. 얘는 원자량 1이고 얘는 원자량 2고 얘는 원자량 3이고 이렇게 돼.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비율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1대2고 뭐 다른 나라에 가면 2대1이고 이렇게 되지 않고 지구가 일단은 적어도 지구가 만들어질 때는 이게 원소들이 비슷하게 섞인 상태에서 만들어져서 이 비율이 일단 지구 내에서는 다른 데까지 그렇게 조사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태양계 정도 내에서는 이게 존재 비율이 일정해요. 어디서 측정하건 존재 비율이 얘가 99.9 대 0.015 뭐 이렇게 비율이 일정해요. 그래서 평균적인 값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자량이 정확하게는 1.0078이야. 요것도 좀 할 얘기가 약간 있긴 하지만 일단 받아들이시고, 근데 우리는 원자량을 1로 그냥 하시면 되는데 약간은 이제 완전히 1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존재 비율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존재 비율을 곱해가지고 더해서 평균값을 내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1.008이야. 그러니까 거의 그냥 우리는 1로 쓰면 돼요, 사실. 수소는 1로 쓰면 됩니다, 평균값을. 그래서 아까 여기 써있던 거는 평균값이야, 사실 이거. 여기는 평균 원자량에 해당하는 거, 평균 원자량. 그래서 탄소도 얘가 12짜리가 98% 있으니까 100분의 98 존재 비율 곱하고 13짜리가 100분의 1.11 곱해서 더하면 12.011이 탄소의 평균 원자량이에요. 근데 그냥 거의 12로 우리 쓰면 돼. 문제 풀 때는 그냥 12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라는 걸 그냥 알고 있으시면 돼요. 탄소는 동위원소가 세 종류가 있는데 거의 16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평균값을 계산해도 거의 16에 가까운 겁니다. 거의 16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가 조금 문제. 얘네는 이게 한쪽이 월등히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얘가 3대1 정도 돼. 3대1 정도. 그쵸? 그러면 요렇게 무시를 못하는 거야. 35.5로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35랑 37이 있는데 얘가 3대1 정도 돼서 이거를 35인 애가 뭐 4분의 3 정도 되고 37인 애가 4분의 1이 돼. 그리고 이거 곱하면서 더하면 35.5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이게 0.5 이걸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염소는 평균 원자량이 35.5가 됩니다. 자, 그렇게 존재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구리의 원자량은, 구리는 원자량이 62.9인 애가 62.9인 애가 69.2%가 존재하고 원자량이 64.9인 애가 30.8% 존재한다. 그럼 평균값 구하라. 그러면 62.9인 애가 100분의 69.2만큼 있는 거고 얘는 64.9인 애가 100분의 30.8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곱해서 더하면 돼. 63.5인데 이거는 이대로 쓰는 거예요. 이거를 이 0.5는 버리면 안 됩니다. 0.5는 그래도 큰 거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 값으로 계산을 한다. 근데 여기만 좀 배울 때만 이렇게 배우고, 뒤에서는 대부분 그냥 원래 뭐 1이나 아니면은 뭐 12나 이렇게 쓰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아, 실제로는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분자량. 원자량은 이제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 비고요. 분자량은 각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량의 합이에요. 그래서 분자식이 O2인 산소의 분자량은 산소 하나가 원자량이 16이기 때문에 얘 분자량은 32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너무 심각할 건 없고, 이제 뭐 당연한 겁니다, 이게. 물은 H2O인데 수소 원자량이 1이고 수소는 2개니까 곱하기 2 하고요. 산소는 원자량이 16이야. 이렇게 해서 더하면은 얘는 분자량이 18이 됩니다. 분자량이 18이 되고, 얘는 분자량이 44가 됩니다. 왜냐면 탄소가 10이고 산소가 16인데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곱해서 더하면은 44가 됩니다. 이거는 분자량입니다. 분자량. 근데 염화나트륨 이런 거는 분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번에 이제 저기 할 때도 이제 고1 과정 할 때도 얘기했는데, 이거는 분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결정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NaCl을 분자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화학식이라고 하셔야 돼요. 화학식. 원래 분자식도 화학식의 한 형태인데 화학식량이라고 이제 해야지 정확하게. 이걸 분자량으로 하고 하면 약간 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의 화학식량은 나트륨이 23이고 염소가 아까 35.5였죠, 그쵸? 그래서 더하면은 58.5가 화학식량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화학식량. 이거 계산할 때는, 근데 이온이니까 요런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이온이니까 전자 하나가 모자라네. 그럼 전자 질량만큼 빼야 되고, 전자 하나가 더 많네. 그럼 전자 하나 집어넣어야 되고, 이래야 되나 싶기도 한데, 전자는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2000분의 1밖에 안 돼, 질량이. 전자가 하나가 더 붙는다라고 뭐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전자가 붙고 떨어지고는 이제 별로 상관 안 하셔도 돼. 질량을 셀 때는. 질량을 셀 때는 그냥 원자량으로 세시면 됩니다. 자, 예제 요거 한번 해보시고, 연습삼아 해보시고, 여기에 각각의 원자량이 나와 있어요. 수소 1이고, 탄소 10이고, 얘가 14고, 16이고, 얘가 40이고. 요거 보고, 곱해서 더해 주시면 돼. 한번 해보세요, 여기. 밑에 답은 바로 있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도 자꾸 해보셔야지, 익숙해지는 겁니다. 질소가 14야, 14. 그리고 수소는 1인데 3개야. 그래서 곱해서 더하면 17이 되고, 그쵸? 탄소가 12야. 6개가 있어. 수소는 1인데 12개가 있고, 탄소는 16인데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복잡하네. 그래서 곱해서 더하시면 되고, 에다가 곱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다 12 더하는 거죠. 그럼 180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좀 외우시는 게 사실 좋긴 합니다, 이게.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이고요. 칼슘은 40이고, 탄소 10이고, 산소 16인데 곱하기 3해서 더할 거야. 이게 100이 돼요, 100. 탄산칼슘은 100. 이거는 화학식량이라고 해요. 화학식량은 100. 자, 근데 요 계산한 게 엄청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아보가드로 수랑 결합을 하면 엄청 편리해집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고. 질량수가 12인 탄소야, 탄소. 요게 기준이야, 기준. 기준을 수소로 정했었던 적도 있고, 산소로 정했었던 적도 있어요. 여기 과학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건데, 탄소 12로 하기로 이제 결정했어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뭐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의 원자의 질량을 12라고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한 다른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한다. 원자량의 정의. 그 다음에 요소의 분자량은, 자, 요소는 분자량이 탄소가 10이고요. 산소가 16이고요. 그 다음에 요 NH2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14 더하기 2네. 그거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인가요? 60이네, 그쵸? 그 다음에 산화철의 화학식량은 요게 0.8이 있어가지고 계산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55.8 곱하기 2 더하기 16 곱하기 3 하셔야 됩니다. 맞죠? 한번 해보시면 159.6 나올 거예요. 159.6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몰과 질량. 거의 다 했어요, 이제. 거의 다 했는데, 몰을 이렇게 써먹으면 됩니다. 아까 전에 몰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고 이제, 처음 나온 게 뭐냐면, 몰이라고 하는 거는 탄소 12 원자 12g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 그렇죠? 그러면은, 자, 잘 봐요. 그래서 원래 탄소 12는 원자량이 얼마지? 원자량 12야, 그쵸? 근데 얘를 12g을 재서 입자수를 봤더니 1몰계만큼 있다라는 소리야, 그쵸? 1몰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는 1몰이 모이면 몇 g인 거예요? 12g이야, 12g. 근데 12g이랑 원자량 10이랑 뭐 이렇게 똑같지? 그러니까 1몰만큼 모이면 원자량에 그람수 붙인 것만큼의 질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자량이 상대적인 질량 비율이기 때문에 수소의 원자량은 1이거든요. 그럼 얘도 똑같이 1몰계만큼 모이면은 1g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쵸? 왜냐하면 이 비율이 12대 1이니까 얘가 12g이면 당연히 얘도 1g 되겠죠? 그래서 이 몰 질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몰 질량은 1몰의 질량을 말하는 거예요. 1몰의 질량. 몰 질량은 입자가 1몰만큼 모였을 때 질량. 그거를 몰 질량이라고 하고, 몰 질량은 원자량이나 분자량이나 화학식량하고 값이 같아져요. 그래서 탄소 같은 경우에 1몰만큼 모이면 12g이고, 얘는 분자량이 18이잖아요. 그럼 얘 1몰만큼 모이면 몇 g이에요? 18g이야, 18g. 염화나트륨은 58.5가 화학식량이야. 그럼 얘는 1몰만큼 모이면 58.5g이겠죠, 그쵸? 네. 그래서 1몰만큼 모였을 때는 화학식량에다가 그람수만 붙이면은 걔의 질량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내가 1몰계를 어떻게 세가지고 이렇게 모아놓는 거는 불가능해요, 사실. 1몰계라는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셀 수가 없어서. 근데 질량이랑 비교해가지고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이 분자량이 18인데 내가 물 1몰계만큼을 내가 어떻게 뜨고 싶어요. 그러면은 18g을 뜨면 돼. 물 18g 저울 갖다 놓고 18g을 이렇게 뜨잖아? 그러면은 그게 1몰이야. 그 안에 1몰 있는 거. 그러니까 통제가 되는 거지. 몇 몰을 내가 뭘 하고 싶다. 난 10몰 정도 먹고 싶다. 물 10몰 먹고 싶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물 10몰만 먹어야지. 그러면은 180g 먹으면 돼.
근데 180g은 대략 180ml야. 물의 그 밀도가 1g/ml여가지고, 그래서 요 정도 먹으면, 요 정도 한 잔 먹으면은 내가 신물을 먹는 거예요. 내가 물 신물 마셨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화학자가 돼가지고 내가 몇 몰만큼 뭐 이렇게 화학 반응을 보내야겠다. 그러면 이제 질량으로 환산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반응을 보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 엄청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물이 36g이 있는데 그게 몇 몰이냐? 근데 물의 분자량은 18이기 때문에 이 뜻이 물의 분자량은 18이긴 한데 18g/몰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1몰이면 18g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를 몰질량이라고 해요. 몰질량. 여기 18g/몰 이렇게 썼죠? 이걸 몰질량이라고 해. 그래서 얘를 36g을 얘로 나누면 질량도 이렇게 약분되거든요. 단위도 약분되거든요. 단위 약분되고 그럼 얘는 2몰이다. 이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요 식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물질의 양 몰이죠. N. 약자 아까 몰을 N으로 쓴다고 했거든요. 몰 N으로 쓰고 몰질량은 보통은 몰리큘러 웨이트 이래서 이제 라지 M으로 씁니다. 라지 M. 질량은 이제 W. 요게 몰수 구하는 그런 공식이고, 또는 이제 이 분자량이라고 하는데 분자량이나 몰리큘러 웨이트 분자량은 n분의 w거든요. 요거랑 똑같은 거지 사실은. 요거만 바꾼 거야. 그래서 내가 질량을 알고 싶다. w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m 곱하기 n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게 이 공식을 지금은 처음 보니까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모를 수는 있는데,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 0.5몰의 질량을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 이제 비례로 생각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얘가 분자량이 44야. 이 뜻은 근데 1몰일 때 44g이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0.5몰이잖아. 그러면 몇 g이겠어요? 1몰일 때 44g이라는 뜻이잖아요. 22g이죠, 그쵸? 그러니까 0.5몰 곱하기 44g/몰. 이거 한 거지, 지금. m 곱하기 n 한 거지, n 곱하기 n 한 거지. 그러면은 얘가, 22g이다. 알겠습니까? 알고 나면 엄청 쉬운 겁니다. 자, 그래서 메테인 32g 속에 메테인의 분자수. 이게 근데 분자 몰수가 아니라 수로 물어봤죠? 그러면은 일단은 얘가 몇 몰인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얘 먼저 알아야겠다. 얘는 분자량이 얼마일까요? 분자량이 12 더하기 4니까 분자량이 얼마죠? 16이죠, 그쵸? 그러면은 32g이면 몇 몰이 있죠? 16g, 1몰이면 16g일 거 아니야, 그쵸? 32g이면 몇 몰 있죠? 2몰 있죠, 2몰. 2몰 있죠. 2몰이 있는데 분자 수니까 1몰당 6.02 곱하기 10에 23승계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에 23승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과학자들은 1.204 곱하기 10에 24승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연습을 하면은 좀 쉬워집니다.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하면 돼요. 이걸 좀 연습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하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냥 한 개의 질량만 알고 싶어. 딸랑 한 개. 한 개만 알고 싶어. 그러면은 우리가 원자랑 이런 거는 다 이 문헌값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1몰만큼 모였을 때 질량을 뜻하고, 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면은 한 개의 질량이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탄소의 원자량이 10인데 얘는 1몰계만큼 모이면 12g인데 한 개만 알고 싶어. 딸랑 한 개. 그럼 얘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나눠주면 한 개의 질량이 되는 거예요. 이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모였을 때 질량이니까 한 개의 질량 알고 싶으면 얘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대략 이걸 뭐 6이라고 하고 하면 얘가 뭐 2고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람 이렇게 되는 거죠. 비슷하죠? 이해하실까요? 이거 10의 마이너스 23승 쓰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쓰는 거 아시죠? 혹시 아세요? 10의 마이너스 1승은 0.1 이렇게 되는 거지. 10분의 1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의 질량만 알려면, 만약에 이제 몰 분자 한 개는 몇 g이냐, 그러려면 1몰만큼 모였을 때 18g이야. 한 개의 질량 알려면 얘 6 곱하기 10의 23승 얘로 나눠주시면 되고,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 이렇게 되겠네. 비슷하죠? 6.02에서 6으로만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만큼의 질량이 물 분자 한 개의 질량이 됩니다. 자,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예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은 1몰의 질량을 구해라. 근데 여기 은 원자랑 써있잖아, 그쵸? 그러면 1몰 질량은 108g인 거고, 그쵸? 원자 한 개 질량을 구하는 식을 쓰시오. 1몰계만큼 모였을 때 108g이니까 한 개는 그거를 1몰계로 나눠주셔야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CO2입니다. 근데 33g 안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의 몰수를 구하시오. 이거를 44g per 몰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1몰이 44g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33g이잖아요. 그거를 44g per 몰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분자량은 n분의 w고 몰수를 구하려면은 n은 n분의 w 이렇게 공식을 써서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잘 기억을 못하겠나 보더라고. 잘.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내가 구해야 하는 게 몰수잖아, 그쵸? 그러면 얘를 얘로 나눠줘야지 단위가 몰만 나오죠. 이해하실까 이거? 이해하실까? 그러면 4분의 3몰이 되겠죠? 0.75몰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이산화탄소 이거의 질량 구할 때는 봐봐요. 질량 구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 몰 질량 곱하기 몰수 하면 됩니다. 질량 이거 공식을 활용하면 되는데, 어찌됐건 이런 거지. 1몰당 44g per 몰이야. 그런데 지금 내가 0.25몰 있어요. 25몰 있어요. 그럼 이렇게 곱해보시면 이제 몰 없어지고 g만 남죠? 그럼 11g 이렇게 되겠죠? 알겠어요? 아니면 비례식으로 금방 해도 되는데, 1몰만큼 있을 때 44g이니까 4분의 1몰 있으면 11g인 거지. 알 것 같아요? 1몰만큼 있으면은 44g인데, 그거에 4분의 1몰만 있어. 그러면 당연히 질량이 4분의 1이 돼서 11g이 되겠죠. 자, 요게 처음에는 좀 어렵고 많이 하면은 사실은 쉬워요. 이게 그냥 비례식이에요, 비례식.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연습하시면. 원자 및 분자 1몰의 질량은 원자량 및 분자량에 g포 몰을 붙인 값으로 몰질량이라고 한다. 이거를 몰질량이라고 해요. 몰질량. 1몰의 질량 뭐 이런 뜻이야. 1몰의 질량. 어떤 물질의 몰질량을 곱한 값은, 그럼 이거 몰이랑 몰질량 곱하면 몰은 약분돼가지고 g만 남아요. 물질의 질량이 되는 거, 질량.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원자 1몰의 질량을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시면 돼. 아보가드로 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면 그냥 한 개만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딸랑 한 개만의 질량. 자, 기체는 조금 나중에 하고요. 탐구 분석 몰질량 탐색하기 38쪽. 기체 여기는 잠깐 놔두시고, 자, 요런 애들을 몰질량은 그냥 분자량이랑 같기는 해. 같은데 분자량은 상대적인 질량 B를 말하는 거고, 질량을 말하는 거고, 몰질량은 1몰일 때의 질량 말하는 거야. 이거 분자량 계산한 거나 몰질량이랑 똑같은 거예요. 분자량 계산한 거랑 몰질량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를 내가 0.1몰을 0.1몰 재와 그러면은 0.1몰을 세는 게 아니라 물은 1몰이 18g이니까 1.8g만 재면 되는 거예요. 0.1몰 재고 싶어요. 에탄올은 4.6g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되는 거고, 요만하트륨은 5.85g, 설탕은 32.2g. 그러면 그게 0.1몰이 되는 겁니다. 아실까요? 그런 내용일 거야, 이거. 네,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0.1몰은 5.85g이다. 설탕 0.1몰은 34.2g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1몰계 이런 거는 질량으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요거 해보시고, 탐구하기 문제 해보시고요. 자, 염화나트륨 0.1몰의 질량은 58.5g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1몰이죠, 1몰. 옳은 거 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5.85g인 거고요. 물질 0.1몰의 질량은 전자저울로 측정한다. 전자저울로 측정하지, 위에 실험에서. 전자저울로 측정하는 게 맞고요. 0.1몰의 질량은 염화나트륨이, 얘는 5.85고요. 설탕은 34.2예요. 그래서 이거 큰 거 아니고 얘가 더 큰 거고. 0.1몰의 질량은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같다. 뭐 그런 거 아니고. 왜냐면 각각의 원자의 종류나 그 원자량 이런 게 다르니까 물질마다 다른 겁니다. 1몰의 질량이. 설탕의 몰 질량에 설탕의 양을 곱하면 설탕의 질량을 구할 수 있다. 맞는데 이게 설탕의 몰 질량이 지금 342g/몰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2몰 있다, 예를 들어서 2몰 있다. 그럼 곱하면은 질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하면은 질량이 나오는 거예요. 1몰이면은 342g이겠지만 2몰이면은 684g 이렇게 되겠죠. 흑연을 이루는 원소 탄소이며 탄소의 원자량은 12이다. 흑연 0.1몰의 질량은 얼마냐? 그러니까 1몰이면 12g이니까 0.1몰이면은 1.2g이 되는 거죠. 이해하세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이거는 단순하니까 금방 생각하시면 되는데, 약간 복잡하면 얘가 12g/몰이거든. 그러면 1몰의 질량은 얼마냐? 그러니까 0.1몰에다가 12g/몰 곱하면 몰 약분되면서 1.2g 이렇게. 그래서 질량 구하려면은 몰 질량에다가 몰수 곱하면 됩니다. 몰수.
질량 구하시려면 몰 질량에다 몰수 곱하면 됩니다. 흑연 9g에 들어있는 탄소의 양은 몇 몰이냐. 그러면 이제 몰을 알고 싶잖아. 몰을 봐봐. 이런데 내가 몰을 알고 싶잖아. 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m분의 w 하시면 되거든요. 몰을 알고 싶으면 m분의 w 하시면 되거든요. m은 12인데 12g/몰인데 9g이잖아. 그쵸? 그러면은 4분의 3이니까 0.75몰이겠네요. 0.75몰. 알겠어요? 그 다음에 39쪽에 어떤 두 가지 액체 0.1몰 질량 측정하기. 액체면은 이제 그냥 그 전자적으로 했다 그냥 떨굴 수는 없으니까 비커로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0점을 맞추면 되죠. 비커의 무게를 비커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0점을 누르면은 0으로 되고, 그러면 이제 질량이 해당하는 것만큼 이제 이렇게 따라내면 되니까 측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이것도 위에 써져 있는 몰 질량 이런 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왼편에 있는 물의 몰 질량 18이고 에탄올은 46이고 염화나트륨은 58.5고요. 한번 해보시고요. 에탄올 0.2몰의 질량이 요거냐. 에탄올이 지금 분자량, 몰 질량이 46입니다. 에탄올이. 그럼 1몰이면은 요거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램포 몰이라고 이렇게 써보시고, 여기에다가 0.2몰을 곱하면, 몰 약분되고 그램만 남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9.2g 맞네. 그쵸? 예. 물 9g에 들어있는 물 분자의 양은 0.5몰이다. 이거 맞죠? 왜냐면 이제 물이 18g/몰이야. 1몰이면 18g이니까 9g이면 0.5몰인 거죠? 절반밖에 없잖아. 그쵸? 그래서 0.1몰에 대한 질량비는 물과 에탄올이 물의 몰 질량이 18이고요. 얘가 46이니까 2로 나누면 9대 23이 맞네. 1몰의 같은 개수만큼 들어있을 때 질량비잖아요. 얘는 한 개가 18이고 얘가 한 개가 46이니까 같은 개수만큼 들어있으면 9대 23의 질량비가 나오는 게 맞지. 액체는 몰 질량을 사용하지 않아도 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 어떻게 알지? 있어야 되는 거죠. 몰 질량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틀렸고. 물과 에탄올이 같은 질량만큼 들어있을 때 물질의 양은 물이 에탄올보다 많다. 이거 중요한데, 그러니까 얘는 분자량이 18이고 얘는 46이거든요. 그럼 얘가 똑같은 질량, 얘는 똑같은 질량 들어있으면 얘가 더 많이 들어있어야지 얘랑 질량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의 질량이 얘가 작기 때문에 물이 더 많이 있어야지 얘랑 같은 질량이 됩니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제 몰수는 봐봐요.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인데 요 질량이 일정할 때 요 둘은 무슨 관계예요? 몰수랑 분자량은 무슨 관계지? 반비례야, 반비례. 그러니까 같은 질량일 때 분자량이 크면 몰수는 조금만 있어도 되는 거지. 생각 좀 해보시면 당연한 거지. 그쵸? 질량 같은데 분자량이 작아. 근데 분자량이 작은 애는 많이 있어야지. 그래서 당연히 이제 얘 둘은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다음에 25도씨에서 물 500ml에 대한 걸 답하여라. 여기에서 밀도가 1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500ml는 500g이에요. 맞죠? 여기다가 밀도에다가 부피 곱하면 질량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분자량은 18이다. 그 다음에 45ml의 질량 얼마냐? 그러면 45g이에요. 왜냐면 45ml
곱하기 1g/ml야. 이렇게 하면 45g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분자의 양은 몇 몰이냐?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 질량이 45g이고 분자량이 18g/몰. 몰 질량이. 그러면은 9로 나눠서 2.5네요. 2.5. 2.5몰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직 기체 부피는 안 했는데요. 기체 부피는만 빼고 40쪽에 계속 좀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물질의 질량과 양. 물질의 질량과 양. 몰 질량 써져 있고, 예제 22g은 몇 몰이냐? 44g/몰이야. 1몰이면 44g이야. 22g이면 몇 몰이겠어요? 0.5몰이죠, 그쵸? 왜냐면 1몰일 때 44니까 절반만 있잖아, 질량이. 몰수도 절반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염화칼슘 0.1몰의 질량은 얼마냐? 염화칼슘의 몰 질량이 이만큼이야. 이거 1몰이면 111g이란 소리예요. 0.1몰이면 몇 g이겠어요? 11.1g이지? 그쵸? 이해하세요? 이건 이제 숫자가 간단하니까 사실 그냥 머릿속에도 되는 건데, 복잡해지면 이 공식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을. 자꾸 내가 알려주고는 있는데, 이제 물질의 양은 몰 질량분의 질량. 이 단위를 보시면은 이제 이거 금방 알 수는 있어요. 사실 그람 약분되고 퍼몰이 분모에 들어갔으니까 몰이 되거든요. 물질의 양, 몰수는 몰 질량분의 질량. 그리고 그 다음에 물질의 질량, 이거를 변형을 하는 거죠. N은 N분의 W인데 W를 알고 싶어. 그러면 N 곱하기 M이잖아요. 그래서 질량은 몰수 곱하기 몰 질량. 질량은 몰수 곱하기 몰 질량 하면은 몰 약분되고 g만 남으니까 질량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체는 좀 지금 안 했고, 예제에서 예제 1번 해보시고, 예제 1번. 자, 일단은 요런 거 이제 분자량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친절하게 써져 있고, 만약에 안 써져 있으면 이제 요 원자량으로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분자량이 이제 18이고 얘는 이제 46인데 이게 18g/몰이거든요. 그쵸? 9g이면 몇 몰이죠? 8g이면 1몰인데 9g이면 0.5몰이죠. 0.5몰. 이거는 이제 얘 숫자가 이거는 간단하지 않은데 g/몰인데 몰수를 알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1.5g을 46g/몰로 나누면 되거든요. 이거 나누면 되는데 4분의 1이네. 4분의 1. 4분의 1몰이네. 그죠? 그래서 4분의 1, 0.25몰이네. 그래서 요거는 0.25몰. 근데 B를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2대 1이네요. 2대 1. 그 다음에 에탄올의 물이 물과 같아지도록 비커에 추가로 넣어야 할 때 에탄올의 질량을 구하시오. 얘가 지금
얘랑 같아지려면 0.25몰 더 필요한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거만큼이 더 필요한 거네, 그쵸? 그러면 11.5g을 더 넣으면 되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부채 넘어가고 3번 물질의 양과 입자의 수. 이거는 이제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됩니다. 몰수를 알면 거기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서 개수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2몰의 분자 수. 이 수는 이제 몰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몇 개냐 이걸 물어본 거니까 2몰이 있어요. 근데 1몰당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예요. 1몰당. 이렇게 곱하면 이제 개수가 나오죠.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인데 1.204 곱하기 10의 24승계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메테인 분자가 있어. 전체 원자 몰수. 이거는 몰수네. 이거는 분자가 몇 몰 있다라는 소리지, 이거는? 분자가? 이거는 분자가 몇 몰 있다라는 소리죠? 2몰 있다라는 소리죠? 맞죠? 얘가 1몰인데 1몰인데 곱하기 2니까. 전체 원자라고 돼 있죠. 근데 한 분자의 원자가 몇 개 있어요? 5개죠, 5개. 4개 아니죠? 탄소 하나에 수소 4개니까 5개예요, 5개. 그러면은 원자는 전체 10몰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하세요? 분자가 2몰 있는데 한 분자당 5개 원자가 있잖아요. 그럼 전체 원자는 10몰개의 원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3번 예제 3번 또 해보시고 예제 3번 요소가 이제 물은 분자량이 18이고요. 물은 요소는 60이에요. 60. 이거는 몇 몰이겠어요? 그러면? 예, 0.1몰이죠. 0.1몰. 왜냐면 이제 1몰이면 60g인데 60g 6g이니까 0.1몰이죠. 맞죠? 그런데 요거는 8g/몰이니까 5배 하면 되는 것 같아. 그쵸? 그럼 얘는 5몰이죠. 5몰. 그래서 요소와 몰의 분자수 B 1대 50인데 1대 50. 그 다음에 1g에 들어있는 요소와 물의 원자수 B 1g에 들어있는 요소와 물의 원자수 B 1g이면 이런 거는 공식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소 같은 경우에는 1g 안에 60분의 1몰이야. 1g이면 60분의 1몰. 이해하실까? 60분의 1몰입니다. 그 다음에 물은 1g이면은 18분의 1몰이에요. 물은.
근데 내가 이거 지금 쓴 거는 분자수예요, 분자수. 근데 원자수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에다가 요소는 한 분자당 원자가 하나, 둘, 그 다음에 요게 세 개지, 세 개. 곱하기 2죠. 6 더하기 2에서 8, 8개의 원자가 있는 거예요. 한 분자당. 그래서 원자수비니까 여기 곱하기 8 하셔야 되고. 근데 얘는 한 분자당 3개잖아, 원자가. 이게 분자수거든요, 분자수. 원자수로 바꾸려면 곱하기 3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거를 약분해서 4대 5가 되는 거죠. 6이고, 그럼 이제 6분의 1이고, 이거는 6분의 1이고 60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네. 그러면 5분의 4니까 4대 5가 되는 게 맞죠. 이해하세요? 여기까지 하고 쳤다가 물리하겠습니다.